신령님, 신령님,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글쎄,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분명 여기 어딘가에서 들리는 것 같아. 돼지 우리간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아. 정말이야? 가보자. 여기 어디? 저 아이를 당장 돼지우리의 도로 갖다 버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김씨네가 돼지우리에서 아기를 주었다더라? 아기? 아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그게 보통 아기가 아니래. 10달도 안 된 갓난아기가 10근이 넘었다지요. 1시간이 멀다 하고 먹을 것을 찾아 울부짖고 아무리 먹여도 배가 차지 않는 아이. 저건 사람이 아니야. 돼지 탈을 쓴 요물이지. 김씨네 팔자도 기구하지. 남편 김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를 버립시다. 우리 살림이 거덜나겠소.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지요. 내 품에 안긴 이상 이 아이는 내 자식이야. 그렇게 시작된 지옥 같은 육아. 부부 사이엔 금이 가고 마을에선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년 후,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 돼지인간이라 불리던 아이가 온 마을을 구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김씨네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 김만득은 40이 넘도록 돼지를 키우며 살았지요. 크지 않은 농가에 돼지우리 하나, 밭대기 조금.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내 미자는 38, 얼굴에 죽은 깨가 송송 박힌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한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절에 다녀왔소. 만드기 밭에서 돌아오며 물었습니다. 미자의 손에는 부적이 들려 있었지요. 응. 스님이 이번엔 틀림없다고 하셨어. 미자의 목소리는 희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10년, 아이가 없었습니다. 100일 기도를 3번이나 드렸고, 약도 먹어보고, 굿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우리 팔자가 그런 거지 뭐. 만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여보, 나는 죽어도 아이 없이는 못 살아. 그날 밤 미자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통통하게 살찐 아이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꿈이었지요.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요. 달구름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새벽녘이었습니다. 꿈이었구나. 그때였습니다. 꿀꿀, 꿀꿀꿀. 돼지우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돼지들이 평소와 다르게 소란스러웠지요. 여보, 저게 무슨 소리요? 미자가 만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왜 그러시오? 돼지들이 이상해. 가보자고. 두 사람은 서둘러 돼지우리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돼지우리 문을 열자 돼지들이 한쪽 구석에 몰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만득이 등불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아기잖아. 돼지들 사이 집더미 위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갓난아기라고 하기엔 너무 컸지요. 마치 돌 지난 아이처럼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몸무게가 좋기 10근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만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새까만 눈동자로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미자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지요. 여보, 이 아이.
누가 버린 거요? 우리 집에. 만득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발자국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미자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촛불을 켜자 아기의 모습이 제대로 보였지요. 세상에, 어쩜 이리 실하게 생겼을까? 아기는 정말 살찐 돼지처럼 통통했습니다. 볼에는 살이 접히고 팔다리는 연근처럼 토실토실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럽지 않았습니다. 돼지우리에 있었는데도 몸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지요. 여보, 이 아이 우리가 키우자. 미자가 말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뭐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늘이 준 아이야. 10년을 빌었잖아. 하늘이 우리 소원을 들어준 거야. 만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찾으러 올 사람이 있으면 찾으러 오겠지. 그때까진 우리가 키우는 거야. 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득은 한숨을 쉬었지요. 알았소. 일단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김씨네 부부는 돼지우리에서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미자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그러시오? 만득이 달려왔습니다. 이것 봐요. 젖을 빨더니 벌써 비었어. 미자의 젖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입을 오물거리며 더 달라는 듯이 칭얼거렸지요. 미음을 끓여와요. 빨리. 만득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쌀을 끓여 미음을 만들었지요. 미자가 아이에게 떠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여보, 이 아이가 벌써 세 그릇째요. 만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배가 안 찼나 봐. 아이는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5그릇을 먹고 나서야 잠이 들었지요. 이런 수가. 만득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어른 한 끼 분량을 먹어치운 것입니다. 괜찮아요. 애가 크려고 그런 거야. 미자는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복돌이라고 지었지요. 복을 가져온 돌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의 식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1시간이 멀다 하고 먹을 것을 찾아 울었습니다. 밤낮 없이 울어대니 미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여보, 오늘 쌀이 또 떨어졌소. 만득이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에 가서 사오면 되지요. 돈이 없잖소. 1달 전에 쌀을 사왔는데 벌써 다 떨어지다니. 복돌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1달. 1달분 양식이 열흘 만에 바닥났습니다. 돈을 꿔서 쌀을 사왔는데 그것도 금방 떨어진 것이지요. 여보, 솔직히 말하겠소. 만득이 심각한 표정으로 미자 앞에 앉았습니다. 저 아이를 버립시다. 뭐라고요? 미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건 사람 새끼가 아니요. 돼지우리에서 나온 거잖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오. 여보, 마을에서도 수군거린다고 하지 않았소. 저건 돼지 탈 쓴 요물이라고. 우리 집안 망하기 전에 갖다 버립시다. 미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서 불이 났지요. 이 사람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게 누구 자식이건 내 품에 안긴 이상 내 자식이야. 이 여편네가. 만득도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지요.
나가란 말이야. 미자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만득은 부엌 가궁이 앞에서 밤을 새웠지요. 그날 밤 복돌이는 또 울었습니다. 미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미음을 끓였지요. 복돌이를 안고 떠먹이면서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네가 뭐가 됐든 엄마는 널 사랑해. 그 말을 들은 복돌이가 웃었습니다. 해맑게 천진난만하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미자의 피로가 조금 녹아내렸지요. 그래, 저 웃음 때문에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김씨네가 돼지 귀신을 집에 들였다더라. 듣자 하니 그 애가 하루에 쌀 한 대를 먹는데 사람이 아니래. 눈이 돼지처럼 작고 검다더군. 에휴, 저러다 집안 망하겠네. 수근거림은 미자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장에 가면 사람들이 피했고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지요. 미자야, 너 정말 그 아이 키울 거니? 이웃집 순덕이가 슬며시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래, 키울 거야. 사람들이 흉보잖아. 내 신랑도 반대한다며.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저 아이는 내 아이야. 미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지요. 미쳤어. 저러다 진짜 망하겠네. 한편 만득은 점점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지요. 만득아, 요즘 왜 그래? 집에 요물이 들어앉으니 살겠나? 그 애 얘기냐? 진짜 돼지처럼 생겼대. 돼지보다 더해.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만득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요. 야, 그냥 갖다 버려. 산에 갖다 놓으면 짐승이 물어가든지 하겠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만득은 묵묵히 술만 마셨지요. 그날 밤 만득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미자가 만득을 부축해 방에 눕혔습니다. 만득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미자야, 우리 팔자가 왜 이러나? 여보, 자식 없는 것도 서러운데 요물까지 떠안게 생겼으니.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미자는 잠든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통통하게 살찐 볼, 오물거리는 작은 입, 꼭 쥔 손.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네가 뭐가 됐든 상관없어. 넌 내 아이야. 미자는 복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꿈틀거리더니 미자의 손가락을 꽉 쥐었지요. 그 순간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끝까지 키우겠다. 하지만 운명은 미자를 더욱 혹독하게 시험할 참이었습니다. 샵샵이마 갈라지는 마음, 갈등의 시작과 선택. 복돌이가 김씨네 집에 온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밭에는 싹이 트고 돼지우리에서는 새끼 돼지들이 꿀꿀거렸지요. 하지만 김씨네 집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시오? 미자가 물었습니다. 만득은 대답도 없이 나가버렸지요. 요즘 만득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밭을 핑계로 종일 밖에 있다가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지요. 아버지, 밥. 복돌이가 소리쳤습니다. 석 달 만에 아이는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하는 말이라곤 밥, 엄마, 더뿐이었습니다. 그래, 밥 먹자. 미자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복돌이에게 밥을 떠먹였습니다. 복돌이의 식사량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어른 한 끼 분량으로도 부족했지요. 한 끼에 밥 2공기, 반찬 한 보시기를 비웠습니다.
더. 복돌이가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밥이 다 됐어. 미자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쌀독 바닥이 보였지요. 어떡하지? 미자는 고민 끝에 자신의 밥을 덜어 복돌이에게 주었습니다. 더. 복돌이는 또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미자는 자신의 밥을 모두 복돌이에게 주고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미자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손등에는 핏줄이 드러났지요. 누나, 왜 이렇게 말랐어? 며칠 만에 들른 미자의 남동생 철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뼈다귀만 남았잖아. 그 돼지애 때문이지. 철수야, 그런 말 하지 마. 미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복돌이를 힐끗 보았지요. 복돌이는 방구석에서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살찐 볼이 오물거렸지요. 누나, 진짜로 저 애 때문에 죽을 거야. 형부도 안 들어오잖아. 철수야. 진짜야. 마을 사람들 다 알아. 형부가 주막에서 맨날 술 마시고 저 애 욕한다고.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만해. 누나, 제발 저 애 버려. 아니면 진짜 집안 망해. 철수는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밤 만득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요? 미자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만득은 대답 대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지요. 저 애 때문에 내가 미쳐가고 있소. 만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주막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돼지인간 아비라고 놀린다고. 내가 무슨 낯으로. 만득은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면 저 애를 버려. 제발. 만득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복돌이가 깨어났지요. 엄마, 아버지. 복돌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만득은 그 모습을 보자 더욱 화가 치밀었지요. 저게 지금 웃고 있어. 저게. 여보, 진정해요. 못 버티겠소. 나는 못 버티겠다고. 만득은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지요. 미자는 울고 있는 복돌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가 피곤해서 그래. 아버지, 싫어? 복돌이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아니야. 아버지도 널 사랑해. 조금. 힘들어서 그래.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자의 품에 파고들었지요. 엄마, 배고파. 미자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래, 밥 줄게. 밥 줄게. 다음 날, 만득은 집을 나갔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미자가 쫓아나왔지만 만득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처가 식구들 집에 가 있겠소. 정신 차리면 그때 돌아오겠소. 그 말을 끝으로 만득은 떠나버렸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어떻게. 엄마. 복돌이가 미자 옆에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미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엄마, 울어? 아니야, 괜찮아. 미자는 복돌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무거웠지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있잖아. 포기하지 마. 미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마을 사람들도 외면하는 상황. 하지만 미자는 혼자서라도 복돌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지요.
그날부터 미자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하고 낮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밤에는 빨래를 해서 돈을 벌었지요. 하지만 돈은 모두 복돌이 먹이는 데 들어갔습니다. 엄마, 배고파. 복돌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배고프다고 외쳤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미자는 죽을 끓였습니다. 쌀 대신 보리, 보리 대신 감자, 감자 대신 풀뿌리. 먹을 것이라면 무엇이든 구에다가 복돌이를 먹였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자의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어지럽고 손이 떨렸지요. 그래도 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복돌이가 밖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저기 할아버지. 복돌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낯선 노인 하나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누구시오?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요. 물 한 그릇 얻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잠시만요. 미자는 우물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노인은 시원하게 물을 마셨지요. 고맙소. 그런데 노인이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당신 자식이요? 미자는 주춤했습니다. 복돌이는 노인 뒤에 숨어 고개만 내밀고 있었지요. 네, 제 아들이에요. 미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준 아이라면서.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돼지 인간이라고 수군거리더군.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소. 네. 미자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오. 정말 대단해. 그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씨앗 같은 것이 들어 있었지요. 이걸 심어보시오. 한 달 뒤에 큰 호박이 열릴 것이오. 그 호박을 저 아이에게 먹이시오. 호박이요? 그래요. 저 아이의 식성은 보통 방법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하지만 이 호박만 먹이면 배가 부를 거요. 미자는 반신반의하며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대체 누구시오? 노인은 대답 대신 복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복돌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들어라. 노인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지요. 잠깐요, 어르신. 미자가 불렀지만 노인은 대답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아지랑이처럼 흔적도 없이 말이지요. 엄마, 할아버지, 어디 갔어? 복돌이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손에 든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뭘까? 반신반의했지만 미자는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밭 한 구석,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말이지요. 신기하게도 씨앗은 하루 만에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덩굴이 뻗었지요. 보름이 지나자 커다란 호박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호박이. 호박은 미자의 머리통보다 컸습니다. 주황색으로 익어가는 호박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났지요. 한 달 뒤 호박이 완전히 익었습니다. 미자는 호박을 따서 복돌이에게 주었습니다. 복돌아, 이거 먹어봐. 복돌이는 호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지요.
맛있어. 복돌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돌이가 호박 하나를 다 먹고 나자 처음으로 배불러라고 말한 것이지요. 뭐라고? 배불러, 엄마. 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배부르다고 말한 적 없는 아이가 처음으로 배부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이야? 정말 배불러? 응. 복돌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고마워. 고마워요, 어르신. 미자는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그날부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박 덩굴에서는 계속 새로운 호박이 열렸고, 복돌이는 하루에 호박 1개로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지요. 다른 음식도 조금씩 먹었지만 예전처럼 끝없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밥. 복돌이가 밥을 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한 공기면 충분했습니다. 미자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살이 붓기 시작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부가 아직도 안 돌아온다며? 철수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응, 아직. 누나, 그냥 이혼해. 저런 남자가 남편이야? 철수야, 그런 말 마.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부도. 형부 나름대로 힘들었던 거야. 언젠간 돌아올 거야. 누나는 왜 그렇게 순해? 에휴. 철수는 한숨을 쉬고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득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보, 나는 기다릴게. 언제까지든. 그리고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호박 덩굴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지요. 엄마, 호박도 열렸어. 그래, 정말. 복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미자도 따라 웃게 되었지요. 그래, 이 아이가 있잖아.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미자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샵샵 산막 성장의 세월 시련과 성장,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돌이가 김씨네 집에 온 지 5년이 되었지요. 이제 복돌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컸고 여전히 또래보다 덩치가 컸지요. 하지만 식성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루에 호박 1개와 밥 3끼. 많이 먹긴 했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 나무 심어도 돼? 복돌이가 마당 한 구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나무? 무슨 나무? 저 산에서 주워온 나무야. 예쁜 꽃이 필 것 같아. 복돌이의 손에는 작은 묘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심어봐. 복돌이는 신이 나서 땅을 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자는 생각에 잠겼지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만득은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술에 찌들어 비틀거리며 집 앞에 나타났지요. 미자야. 여보. 미자는 달려가 만득을 부축했습니다. 만득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요.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됐어요. 돌아왔으면 됐어요. 만득은 그날부터 다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지요. 술은 끊었지만 복돌이를 여전히 멀리했습니다. 아버지. 복돌이가 만득에게 달려가면 만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리 가. 아버지, 이거 봐. 복돌이가 만들었어. 복돌이가 돌멩이로 만든 탑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시끄러워. 저리 가라니까. 복돌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자가 달려와 복돌이를 안았지요. 괜찮아. 아버지가 피곤해서 그래. 아버지는 복돌이 싫어해. 아니야. 아버지도 널 사랑해. 표현을 못할 뿐이야.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요. 미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득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지요. 여보, 복돌이가 상처받아요.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줘요. 못하겠소. 눈만 마주치면 그날 밤 생각이 나서. 그날 밤이요? 만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저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저 눈동자가 마치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소. 무서웠소. 지금도 무서워. 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자 사이는 어색한 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돌이는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피하고 마을 아이들도 자신을 놀렸지요. 돼지 인간, 돼지 인간. 마을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놀렸습니다. 나 돼지 아니야. 돼지우리에서 나왔잖아. 돼지 인간, 꿀꿀꿀. 아이들은 돼지 소리를 내며 비웃었습니다. 복돌이는 울면서 집으로 도망쳤지요. 엄마, 왜 그래? 또 애들이 괴롭혔어. 미자가 복돌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돼지야? 나 왜 돼지우리에 있었어? 미자는 복돌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돼지가 아니야. 넌 하늘이 엄마한테 보내준 선물이야. 선물. 그래. 엄마가 오래오래 기도해서 하늘이 널 보내준 거야.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지요. 나는 누구지? 왜 태어났을까? 복돌이는 밤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산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엄마, 엄마. 복돌이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복돌이는 무서웠습니다. 나무들이 괴물처럼 보였지요. 바람 소리가 귀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복돌이는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작은 암자가 있었지요. 암자 안에는 늙은 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밤에 웬일이냐? 스님이 물었습니다. 복돌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지요. 길을 잃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일단 들어오너라.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스님은 복돌이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복돌이는 허겁지겁 먹었지요. 많이 먹는구나. 네. 저 원래 많이 먹어요. 돼지 인간이라서요. 복돌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이 빙긋 웃었지요. 돼지 인간,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마을 사람들이요. 저 돼지우리에서 태어났거든요. 스님이 복돌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스님이 복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신기하구나. 뭐가요? 내 손금에 특별한 운명이 새겨져 있구나. 특별한 운명이요? 복돌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 넌 보통 아이가 아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어. 큰 그릇이요? 사람들을 먹여 살릴 그릇 말이다. 넌 언젠가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될 거야. 복돌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눈빛이 진지했지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길을 가거라.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복돌이를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복돌아,
미자가 달려왔습니다. 밤새 복돌이를 찾아 헤맸던 것이지요. 엄마. 복돌이가 미자에게 뛰어갔습니다. 미자는 복돌이를 꼭 안았지요.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요, 엄마. 길을 잃었어요. 근데 스님 할아버지가 도와줬어요. 미자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입니다. 잘 키우시오. 그리고 스님은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복돌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돌아, 스님이 뭐라고 하셨어? 저한테 큰 그릇이 있대요. 많은 사람을 구할 거래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지요. 그래, 그거 좋은 말씀이네. 엄마, 나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럼, 우리 복돌이는 뭐든 할 수 있어. 복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복돌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림을 당해도 울지 않았고, 대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지요. 나무도 심고 밭일도 돕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했습니다. 복돌아, 오늘도 열심히 일했네. 미자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엄마 힘들잖아. 내가 도와야지. 복돌이가 씩 웃었습니다. 미자는 대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주다니요. 하지만 만득은 여전히 복돌이를 피했습니다. 여보, 복돌이가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소. 만득은 대꾸만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간 변하겠지.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돌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지요. 한 달, 2달, 석 달.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마을 이장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가뭄이 이렇게 심한 건 내 평생 처음이오. 우물도 말라가고 있소. 어떡합니까, 이장님? 농사도 다 망쳤는데.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지 않겠소. 기우제, 이 가뭄에 기우제가 먹히겠소.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복돌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사람들이 복돌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돼지 인간이 뭔 볼일이야? 쉿, 말 시켜봐.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산 너머에 샘이 있어요. 물이 많이 나와요. 뭐, 산 너머? 네. 저 예전에 길 잃었을 때 봤어요. 바위 사이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거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녀석 말을 믿을 수 있겠소? 글쎄, 돼지 인간 말이. 잠깐,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최영감이었지요. 그 샘 말이냐? 나도 어릴 적에 들은 적이 있다. 산신령의 샘이라고 하던가. 산신령의 샘. 옛날에 가뭄이 들면 그 샘물을 가져다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더라. 근데 가는 길이 험해서 아무도 못 간다고 했는데.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저 갈 수 있어요. 길을 알아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10살짜리가 무슨 길을 알아? 게다가 돼지 인간이잖아. 산에서 길 잃으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최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게. 정말 그 셈이 있다면 마을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지요. 엄마, 저 산에 갔다 올게요. 뭐, 산에는 왜? 샘물 구하러요. 마을 사람들 물 줄 거예요.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 위험해. 엄마, 괜찮아요. 저 길 알아요. 그래도 안 돼. 미자가 복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만득이 끼어들었지요. 보내. 뭐라고요? 보내라고. 저 녀석이 제 갑서치를 하겠다는데 뭘. 만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자는 분노했지요. 당신은 아버지야? 아들을 위험 속으로 내몰면서. 저게 내 아들이야? 만득이 쏘아붙였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엄마, 괜찮아. 복돌이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갈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복돌아. 엄마, 저 믿지. 미자는 한참을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믿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복돌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돌이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미자는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지요. 조심해. 꼭 돌아와야 해. 걱정 마세요, 엄마. 저 금방 올게요. 복돌이는 손을 흔들며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복돌이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무사히, 무사히 돌아와라. 복돌이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돌부리가 발을 삐끗거리게 했지요. 하지만 복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야 해.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복돌이는 땀을 비 오듯 흘렸지요. 거의 다 왔어. 그때 저 앞에 바위가 보였습니다. 바위 사이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찾았다. 복돌이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물을 통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지만 복돌이는 힘이 셌지요. 덩치가 큰 만큼 힘도 남달랐습니다. 복돌이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에 도착했지요. 복돌이다. 물을 가져왔어.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복돌이가 물통을 내려놓았지요. 여기요. 산신령의 샘물이에요. 이장이 물을 맛보았습니다. 시원하다. 정말 좋은 물이야.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대단하다, 복돌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복돌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복돌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요. 미자가 달려와 복돌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해. 엄마, 해냈어요. 복돌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요. 그날 밤 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복돌이가 가져온 물을 제단에 뿌리고 마을 사람들이 기도를 올렸지요.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내린 것입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석 달 만에 내린 비였지요. 산신령의 샘물이 효험이 있었어. 복돌이 덕분이야. 사람들이 복돌이를 죽여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복돌이는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지요. 드디어 도움이 됐어.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돼지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대신 복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돌아, 오늘 물 좀 길어다 줄 수 있니? 네, 할머니. 복돌아, 이 짐 좀 옮겨줄래? 네, 아저씨. 복돌이는 힘이 세고 부지런했습니다.
누가 부탁해도 싫은 소리 없이 도와주었지요. 사람들은 점점 복돌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여전히 복돌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복돌이가 마을에서 칭찬받고 있어요. 이제 마음을 열어줘요. 미자가 부탁했습니다. 만득은 대꾸 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쉬었지요. 언제쯤 부자 사이가 풀릴까?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돌이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지요. 아이고, 춥다. 마을 사람들이 덜덜 떨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장님, 산적이 나타났대요. 젊은 청년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뭐, 산적? 네, 산 너머 마을이 습격당했대요. 이쪽으로 오고 있대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마을엔 무기도 없는데. 도망가야 하나?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어딜 도망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복돌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막을게요. 뭐? 사람들이 놀라서 복돌이를 쳐다보았습니다. 15짜리가 산적을 막아. 미쳤나?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하지만 복돌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복돌이는 도끼 하나만 들고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미자가 달려와 붙잡았지요. 복돌아, 안 돼, 죽어. 엄마, 놔줘요. 안 돼, 엄마 말 들어. 복돌이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제가 마을을 지킬게요. 복돌아.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사히 돌아와. 알았지. 꼭 돌아와야 해. 네, 엄마. 약속해요. 복돌이는 미자의 품을 빠져나와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10명 남짓. 모두 칼과 곤봉을 들고 있었지요. 여기가 그 마을이냐? 돈과 곡식을 내놔라.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복돌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멈춰요. 뭐야, 이 꼬마는? 산적들이 웃었습니다. 꼬마가 우리 막으려고 웃기는군. 두목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복돌이가 도끼로 막았습니다. 칼과 도끼가 부딪혀 불꽃이 튀었지요. 이런. 두목이 놀랐습니다. 15짜리 아이의 힘이 장정 못지않았기 때문이지요. 모두 덤벼. 산적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복돌이는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산적들이 하나둘 쓰러졌지요. 복돌이는 어릴 때부터 힘이 셌고 덩치도 어른 못지않게 컸습니다. 게다가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체력이 뒷받침되었지요. 이놈이. 두목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복돌이의 팔을 스쳤지요. 피가 흘렀습니다. 복돌이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있어. 엄마가 있어. 포기할 수 없어. 복돌이가 힘껏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두목의 칼이 날아갔지요. 헉. 두목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돌이가 도끼를 겨눴지요. 떠나세요. 다시 오면. 그땐 봐주지 않을 거예요. 두목은 부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쓰러져 있었지요. 빠져. 산적들이 도망쳤습니다. 복돌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지요. 복돌아. 미자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 쫓아냈어요.
복돌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기절했지요. 복돌이는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 안이었습니다. 미자가 옆에 앉아 있었지요. 복돌아, 정신이 들어? 엄마, 이 바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자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근데 마을 사람들 다 괜찮아요? 그래. 내 덕분에 다 무사해. 다들 너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복돌이가 웃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만득이 들어왔습니다. 만득은 아무 말 없이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지요. 복돌이는 긴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차갑게 대할까 봐요. 하지만 만득은 미안하다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 만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든 네는 내 아들이다.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복돌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진짜로. 만득이 복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는 방구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부자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샵샵 사막 진실의 순간, 클라이막스와 반전. 복돌이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복돌이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이 장사인데다 부지런하고 마음씨까지 착했지요. 누구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복돌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복돌아, 우리 집 우물 좀 파줄 수 있니? 네, 할머니. 복돌아, 지붕 수리 좀 도와줘. 네, 아저씨. 복돌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돼지 인간이라고 놀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복돌이 형, 복돌이 삼촌이라고 불렀지요. 만득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야, 어릴 때는 겁났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 만득은 술자리에서 복돌이 자랑을 했습니다. 예전에 복돌이를 욕하던 주막에서 말이지요. 만득이 자네 복이 있는 거야. 그러게. 돼지우리에서 주웠다고 놀렸는데 그게 천복이었어. 사람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미자는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미자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혼사길이었지요. 복돌아, 너 혼인 생각 없니? 미자가 슬쩍 물었습니다. 혼인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복돌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마을 처녀들 중에 마음에 드는 애 없어. 글쎄요. 복돌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사실 마음에 두고 있는 처녀가 있었지요. 이웃 마을의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복돌이가 15살 때 만났습니다. 산적을 쫓아낸 후 다친 몸을 이끌고 이웃 마을에 갔다가 만난 것이지요. 순이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눈물 고였잖아. 순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뻐서 복돌이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 후로 복돌이는 가끔 이웃 마을에 갔습니다. 순이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돼지우리에서 태어났잖아. 순이가 날 좋아할 리 없어. 복돌이는 자신감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복돌이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이였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지요.
순이야, 복돌아, 살려줘. 복돌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 순이가 복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돌이가 힘껏 당겼지요. 순이가 안전한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괜찮아? 응. 고마워, 복돌아. 순이가 복돌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복돌이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복돌아, 나 무서웠어.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복돌이는 어색하게 순이의 등을 토닥였지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뒤, 복돌이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지요. 순이야, 너 좋아해. 나 돼지우리에서 태어났어. 출신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싫으면. 바보. 순이가 복돌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좋아해. 정말. 그래.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어. 나는 내 마음이 좋은 거야. 복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그해 가을, 복돌이와 순이는 혼인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복돌아, 축하한다. 순이도 복 받을 거야. 좋은 남편 만났으니. 미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복돌이가 장가를 가다니. 만득도 웃으며 술잔을 들었지요. 오늘은 내가 쏜다. 다들 마셔.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갈 무렵 낯선 사람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복돌이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은 비단 옷을 입은 귀인이었지요. 누구시오? 만득이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사입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요? 무슨 일로? 20해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진사는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복돌이요? 네. 20해 전에 돼지우리에서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복돌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당신의 오른쪽 발바닥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습니까? 복돌이는 놀랐습니다. 정말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들이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진사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20해 전 박진사 부부는 늦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아이가 사라졌지요. 하인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 하인이 도박빚이 있었답니다. 채권자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아이가 짐이 되자 버린 것이지요. 아이고,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그 후로 제 아내는 상심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20해 동안 아들을 찾아 전국을 헤맸지요. 박진사가 복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소. 내 아들을. 복돌이는 멍했습니다. 갑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나다니요. 미자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만득이 미자를 부축했지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미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미자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복돌아, 축하해. 친아버지를 찾았네.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지요. 엄마, 나 안 가요. 서울 안 가요. 여기 있을 거예요. 미자가 놀라서 복돌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보야. 박진사님은 양반이야. 큰 집에서 살 수 있어. 출세할 수 있어. 싫어요. 복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 진짜 부모님은 엄마랑 아버지예요. 저 키워준 분들이잖아요. 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키워준 분들이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돌아. 엄마, 울지 마요. 저 평생 여기 있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 모실 거예요. 복돌이가 미자를 안았습니다. 미자는 복돌이의 품에서 울었지요. 고마워, 복돌아. 정말 고마워. 다음 날 복돌이는 박진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단 말이오? 저 서울 못 가요.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시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여기 계셔요. 저는 그분들 곁에 있고 싶어요. 박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20해 동안 절 찾으셨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미 부모님이 계셔요. 박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소. 예.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알았소. 눈빛이 따뜻하고 정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당신을 키운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도. 박진사가 복돌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소.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소. 어르신. 다만 가끔 소식은 전해주시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시오. 복돌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가끔 찾아뵐게요. 박진사가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오. 박진사는 복돌이에게 재물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건 당신 몫이오.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모아둔 것이라오. 마을을 위해 쓰시오. 복돌이는 그 재물로 마을에 의원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복돌이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복돌이가 양반집 자제였대. 근데 서울 안 가고 여기 남았대. 부모님 모시려고. 효자 중에 효자야, 진짜. 미자와 만득은 그런 복돌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런 아들을 얻었을까? 만득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이지. 글자 그대로 복돌이야. 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복돌이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존경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따뜻한 마을 사람들 곁에서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샵샵 오막마을을 구한 돼지인간 해결과 여운. 복돌이가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순이와 사이에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었지요. 미자와 만득도 아직 건강했습니다. 김씨네 집은 예전과 달리 넉넉해졌습니다. 박진사가 남기고 간 재물과 복돌이의 부지런함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그해 여름, 재앙이 닥쳤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웃 마을에 괴질이 돌았답니다. 마을 이장이 급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괴질이요? 열이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긴대요. 걸리면 열에 7은 죽는데요.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옮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이웃 마을이랑 왕래가 있으니까. 마을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김영감이 쓰러졌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김 영감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발진이 퍼지고 있었지요. 다들 피해. 옳는다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복돌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요. 제가 볼게요. 복돌이가 김 영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돌아, 너도 옳는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누군가는 돌봐야 해요. 이대로 두면 영감님 돌아가셔요. 복돌이는 김 영감을 업고 빈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밤새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물을 떠먹였지요. 다음 날 또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만에 마을 사람 절반이 알아 누웠습니다. 어떻게? 다 죽게 생겼어.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복돌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환자들 사이를 오가며 돌봤지요. 순이도 복돌이를 도왔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면 당신도 쓰러져.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복돌이의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웠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래전 호박 씨앗을 준 바로 그 노인이었지요. 오래간만이구나. 할아버지, 어르신이시군요. 내가 잘 자랐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복돌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도울 수 있지. 하지만 대가가 있다. 대가요? 내 수명 10년을 내놓아야 한다. 복돌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드릴게요. 후회 안 하겠느냐?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큰 그릇이구나. 좋다, 알려주마. 노인은 약초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산 깊은 곳, 폭포 뒤 동굴에 자라는 풀이라고 했지요. 그 풀을 다려 먹이면 병이 나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가거라. 그리고 내가 왜 돼지우리에 있었는지 알려주마. 복돌이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20해 전 내가 버려졌을 때 죽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안에서 큰 그릇을 보았지. 그래서 너를 살렸다. 살리셨다고요? 그래. 돼지들에게 내 체온을 유지하게 하고 미자에게 꿈을 보내 너를 발견하게 했지. 너는 죽음 앞에서 다시 태어난 아이다. 복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내 식성은 내가 준 생명력 때문이었다. 보통 아이보다 몇 배나 강한 생명력을 주었거든. 그래서 많이 먹어야 했던 것이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복돌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산에 갔다 올게. 지금 밤인데 약초를 찾아야 해. 사람들 살릴 수 있어. 복돌이는 횃불 하나 들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밤새 걸었지요. 동이틀 무렵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폭포 뒤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했지요. 하지만 동굴 깊숙한 곳에서 푸른 빛이 났습니다. 저거다. 복돌이는 달려갔습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는 풀이었지요. 잎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풀을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복돌아, 어디 갔었어?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약초 구해왔어. 이거 다려서 환자들한테 먹여. 순이는 바로 약을 다렸습니다. 환자들에게 먹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진도 사라졌지요. 열이 내렸어. 영감님이 눈을 떴어. 마을에 환호성이 퍼졌습니다. 사흘 뒤 모든 환자가 회복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복돌이 덕분이야. 복돌이가 마을을 살렸어. 사람들이 복돌이를 둘러싸고 감사했습니다. 복돌이는 쑥스럽게 웃었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은 무슨,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 마을 이장이 복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복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노인에게 감사를 전했지요. 그날 밤, 복돌이는 미자와 만득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복돌이는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왜 그토록 많이 먹어야 했는지, 그리고 수명 10년을 바쳤다는 것까지.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수명을 바쳤다고? 네. 마을 사람들 살리려고요. 미자가 복돌이를 붙잡았습니다. 바보야, 왜 그런 짓을? 엄마, 후회 안 해요. 복돌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살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돼지 인간이라고 놀리던 사람들도요. 다 제 이웃이에요. 제 가족이에요. 미자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만득이 복돌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버지, 내가 내 아들이라서 자랑스럽다. 만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다. 내가 뭔지 몰라서. 하지만 지금은 안다. 넌 하늘이 보낸 선물이다. 우리한테도, 마을한테도. 복돌이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러줘서. 세 사람은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들어와 가족의 품에 안겼지요.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복돌이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수명 10년을 바쳐서 원래보다 일찍 늙었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미자와 만득은 복돌이가 50대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복돌이의 손을 잡고요. 복돌아, 내 덕에 행복했다. 미자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복돌이는 부모님을 고이 모셨습니다. 순이는 아직 곁에 있었습니다.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아들, 딸은 장성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손주도 여러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주들이 복돌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 해줘요. 돼지우리에서 태어난 영웅 이야기요. 복돌이가 웃었습니다. 너 어제도 했잖아. 또 듣고 싶어요. 복돌이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돼지우리에서 발견된 아기가 있었단다.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요. 복돌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미자의 미소 같았지요. 엄마, 아버지, 저 행복하게 살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호박 덩굴이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오래전 노인이 준 씨앗에서 자란 그 호박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 막내 손녀가 물었습니다. 복돌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단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사랑받으며 살았거든. 해피엔딩이네요. 그래, 해피엔딩이지. 복돌이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물들였습니다. 돼지우리에서 태어나 요물이라 불리던 아이. 열근이 넘는 몸으로 태어나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이. 하지만 끝내 온 마을을 구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인 아이. 복돌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결정된다. 야담 휴식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